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특히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 매입세액 공제가 정말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 부분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간단히 말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내는 거잖아요. 그죠?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 환급도 받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 매입세액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거죠. 이게 절세의 시작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영수증만 있다고 해서 다 공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세법에서 정한 기준, 그러니까 사업 관련성이랑 또 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이걸 갖췄는지 이걸 꼭 따져봐야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게 공제되고 또 어떤 증빙이 꼭 필요한지 좀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가 왜 부가세를 내게 되는 건지 그 원리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그게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거래 상대방한테서 부가세, 즉 매출세액을 받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는 부가세,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부가세는 이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낸 부가세, 이걸 뺀 금액입니다. 네, 받은 게 낸 것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내는 거고, 반대면 돌려받는 거고요. 아하, 받은 거에서 낸 거 빼는 거. 간단하네요. 그럼 결국 이 낸 부가세, 즉 매입세액을 제대로 인정받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증빙이 필수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서류들을 꼭 챙겨야 할까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공제 자체가 안 되니까요.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적격증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금 계산서,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마지막으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딱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물론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은 그 지로용지, 그 고지서와 자체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받아도 이거 공제에 아무 소용없는 그런 영수증도 있나요? 그럼요. 많죠. 흔히 받으시는 거래명세서라든가 아니면 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우리가 실제 쓰는 비용들 하나하나 따져보죠. 첫 번째, 직원들 식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직원 식대는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인건비 성격이라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들 점심 같은 걸 외부 식당에서 사주고 법인카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건 복리후생비로 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개인 사업자 사장님 본인 식대는요? 직원들이랑 같이 먹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건 좀 어렵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표 본인의 식대는요. 사업 경비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지출로 보거든요. 그래서 직원하고 같이 식사를 했더라도 대표님 본인 몫은 공제 불가 X입니다. 근데 법인 대표이사는 좀 달라요. 법인 대표이사 식대는 법인 입장에서 보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제 가능합니다. 이게 개인 사업자랑 법인이 좀 기준이 다르죠. 아하, 개인 사업자 사장님 식대는 개인 생활비 취급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직원들 회식비나 사무실에 두는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나 과자 같은 거. 이런 건요? 네,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비라던가 아니면 사무실에 비치하는 커피, 음료, 다과, 사무용품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은요. 적격증빙만 잘 챙기시면 복리후생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오, 다행이네요. 하지만 거래처 접대 성격의 식사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접대비라서 공제 불가예요. 접대비 관련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도 직원 복지용이면 공제되지만 거래처 접대용이면 당연히 공제 불가고요. 접대비는 안 되는군요. 확실히 구분해야겠네요. 그럼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공과금은 어떤가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요. 일단 수도요금은요. 이게 면세제화라서 부가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제받을 게 없죠. 하지만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전화요금이나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같은 거요. 이런 건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고 또 사업장 명의로 된 세금 계산서나 카드 명세서 같은 적격 증빙이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오, 통신비도 되는군요. 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공과금 자동 이체하실 때 은행 계좌 이체보다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연결해 두시는 게 증빙 관리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이건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집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넷 요금이나 전화 요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근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사실상 가정용 사용량이랑 사업용 사용량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제 불가 X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긴 그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업무용 촬영 관련 비용 이건 어떻습니까? 네, 여기가 아마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있잖아요. 이 차의 구입 비용이나 유지비, 예를 들면 기름값, 수리비, 주차비, 자동차세, 보험료, 리스나 렌트 비용까지 전부 다 공제 불가 X입니다. 잠깐만요. 비영업용이요? 아니 회사 업무에 쓰면 다 영업용 아니에요? 좀 이상한데요? 아, 그게 아니고요.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이라는 건요. 택시나 버스 회사 차량처럼 운수업에 직접 쓰이는 차, 아니면 자동차 렌트 회사나 판매 회사의 차, 운전학원 교습용 차처럼요. 그 자동차 자체가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가 직원들 출퇴근시키거나 거래처 방문 같은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는 대부분 이 비영업용에 해당해서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와, 그럼 회사에서 쓰는 승연 건이라 공제 못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아시죠? 모닝, 레이 같은 거요. 그리고 트럭, 또 9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 예를 들면 카니발이나 스터렉스 같은 차들, 이런 차량 관련 비용은 공제 가능 오케이 합니다. 오, 경차나 트럭, 9인승 이상은 되는군요. 아우, 다행입니다. 카니발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차 혜택이 여기서 또 빛을 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지출은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럼요. 개인 사업자의 가사 관련 비용이라든지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지출은 당연히 공제 불가 X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들어보니까 공제 못 받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그럼 이렇게 공제 못 받은 부가세는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약간 아까운데요? 아, 아닙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불공제 처리된 매입세액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접대비 관련 부가세라던가 이건요, 나중에 종업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요, 그 해당 비용의 전체 금액에 포함시켜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부가세 공제는 못 받았어도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할 때는 그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와, 이건 진짜 중요한 팁인데요. 부가세 공제 안 된다고 그냥 버릴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부가가치세 신고랑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는 별개니까요. 비록 부가세 자체를 돌려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빼지는 못하지만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는 셈이죠. 이야, 오늘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어떤 지출이 공제 대상인지 명확히 알고 또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 이걸 꼼꼼히 챙기는 거, 이게 절세의 기본이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